자, 오늘은 모형 설정과 함수 형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모형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에 포함되어야 될 독립변수 그리고 구체적인 함수 형태를 결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함수 형태는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형태로서 선형 함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선형 함수라는 것은 리니어 펑션으로서 다음과 같이 종속변수 y와 독립변수 x가 선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함수 형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차 함수, 쿼드래틱 펑션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i는 독립변수 xi뿐만 아니라 xi의 제곱의 함수인 형태로 정의가 된 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3차 함수로서 큐빅 펑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독립변수 yi가 종속변수 yi가 독립변수 xi, xi의 제곱, xi의 3승의 함수 형태로 표시됩니다. 자, 2차 함수, 3차 함수의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추정될 파라미터의 값의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선형 함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비선형 함수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이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모두 로그 변환된 함수 형태를 말합니다. 선형으로 표시할 때에는 이처럼 지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비선형인 함수이지만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로그 취해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는 선형 함수로 변환이 됩니다. 이때 추정된 파라미터 B1 햇은 바로 독립변수의 퍼센트 변화에 대한 종속변수의 퍼센트 변화를 나타내는 탄력성의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 형태로 콥 더글라스 생산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산 요소가 L과 K 두 개가 있고 산출량 Y가 있을 때 파라미터 알파와 베타는 종속 변수에 대해서 파라미터에 대해서 비선형인 함수 형태가 됩니다. 이럴 때 양변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 생산량의 로그 취한 ln(y)는 ln(k)와 ln(l에 대해서 ln(k)와 ln(l의 함수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입의 산출 탄력성의 개념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로그 선형 함수, 로그 리니어 함수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로그 y는 로그 취해지지 않는 xi의 함수입니다. 이럴 때 추정된 베타1은 순간적인 성장률, instantaneous rate of growth라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선형 로그 함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linear log function, 종속 변수는 로그가 취해지지 않고 독립 변수만 로그가 취해져 있는 이러한 함수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선형 함수는 선형으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원래의 함수 형태는 비선형이라고 하더라도 파라미터에 대해서 비선형이라고 하더라도 양변의 로그를 취하거나 어느 한쪽의 로그를 취할 경우에 선형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또 함수 형태 가운데에는 독립변수의 곱이 독립변수의 곱이 또 다른 독립변수로 활용되는 상호작용 반영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의 곱이 독립변수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의 쉬운 사례를 들면은 만약 임금 수준이 교육 수준과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교육 수준과 경험의 곱의 함수로 이렇게 정의된다 이렇게 했을 때 교육 수준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바로 교육 수준에 대한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곱하기 경험이라고 하는 변수의 파라미터에다가 경험이라는 데이터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증 분석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상호작용 반영을 하기 위한 변수의 곱을 별도의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급 실증 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초월대수 함수 이런 것들은 신축적 함수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독립변수의 곱이 바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함수 형태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초월대수 함수, 일반화된 그 레온티에프 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신축적 함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증 분석 과정에서 살펴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비선형인 함수로서 선형 변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형 변환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함수 형태는 로지스틱 함수와 CS 함수가 있습니다. 이 비선형 함수는 선형으로 변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선형 추정 방법이라든지 최후법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라미터에 대해서 비선형인 함수는 실증 분석에 잘 활용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 형태를 결정을 하면서 독립변수를 포함시켜야 될 것을 시키지 않은 경우라든지 불필요한 변수를 포함시킨 경우라든지 함수 형태를 잘못 설정한 경우, 이런 것들을 모형 설정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형 설정 오류의 형태에는 꼭 들어가야 될 변수를 누락시킨 경우, 이때에는 가우스 마코프 정리에 의한 우리 조건 가운데 하나인 불편성의 조건을 위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회귀 모형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를 한다든지, 유의성은 비록 없더라도 경제 이론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반드시 포함시킬 경우에 이러한 모형 설정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관련 없는 변수, 타당하지 않은 변수를 포함시킬 때에는, 이때는 불편성은 가질 수 있지만 파라미터 추정치의 분산이 커져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파라미터 유의성 검증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 설정 오류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대표적으로 램지의 회귀방정식 설정 오류 검증법, Regression Equation Specification Error Test라고 해서 리셋 테스트라는 이런 검증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구조 변화의 검증이라든지 강건성, 민감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램지의 리셋 검증만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뒤에 구조 변화의 검증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다른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스테이터를 이용한 모형 설정 오류 탐지를 위한 간단한 이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를 불러 들여와서 회귀 분석을 한 후에 ESTAT OV 테스트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램지의 리셋 테스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 리셋 테스트를 보다 엄밀하고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리셋이라는 이런 또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모형 리셋 테스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램지의 회귀 설정 오류 검증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보면은 H0 귀무가설은 모형은 빠뜨린 변수가 없다. 꼭 필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빠뜨린 변수가 없다. omitted variable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입니다. 이런 귀무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검증 통계량은 F-테스트이고 0.96. 이 F 값의 P-value는 0.42가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무가설을 리젝트 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모형 설정 오류가 없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함수 형태와 모형 설정 오류를 잘못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